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지형삼연구원입니다. 구조적 공급 과잉 하에서 잃어버린 경쟁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틸렌을 중심으로 한 기초유분 증설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었고, 이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설은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설 1기에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합쳐 4,100만 톤의 증설이 있었으며, 최근 마무리된 증설 2기에도 약 4,700만 톤의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증설 3기에 해당하는 향후 3년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급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자금률 제고를 목적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석유화학 수입 의존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화학사의 중국향 수출 또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주요 요인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 이외에 최근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관세부가 조치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관세부의 강화 조치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 정유화학 제품은 미국 수출 시 관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기조가 지속되어 중국의 수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그 여파로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적 공급 과잉 하에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장기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 의존도와 수출 비중이 높아 외생 변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으로 평가되는데요. 이에 다음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각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을 비교하고 경쟁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역량입니다. 원료 도입 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 대비 열위한 모습을 보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대표적인 기초 제품이 에틸렌인데요. 에틸렌 원가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원료비가 70에서 80%를 차지하여 절대적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동일하게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나 납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나 유틸리티 비용, 인건비 측면에서도 중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 운임까지 고려하면 역내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기조하에서 정유시설과 연계된 대형 석유화학 설비를 중심으로 신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은 설비 대형화와 수직 일관 생산 체계 강화를 통해 한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석유화학 설비는 사용 원료 측면에서 비용 효율성이 열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동 지역의 에탄 기반 설비인 ECC가 가장 낮은 생산 비용을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납사 기반 설비인 NCC는 미국 ECC 대비 단위 생산 비용이 3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NCC 비중이 매우 높아서 유가 상승 시 원가 부담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주요 시장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중국 대비 열이합니다. 중국의 주요 시장은 중국 내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시장은 중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 자금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대체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 내수 의존도는 약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내수 의존도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수출 시장 내 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일본에 비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열이합니다. 과거 일본의 범용 석유화학 산업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 대비 경쟁력이 열이한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정밀화학과 스페셜티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업황 저하 국면에서도 일본 석유화학 기업들은 스페셜티 제품군에서 전체 영업이익의 약 40%를 창출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간 다른 길을 걸어온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최근의 업황 하락 국면에서 수익성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석유화학 기업의 2014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동기간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조 개편과 사업 다각화에 힘입어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은 업황 저하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일 석유화학 기업 간의 수익성 디커플링은 양국 간 고부가 가치 분야의 기술 경쟁력 격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석유화학 회사는 범용 제품군에서는 중국에, 스페셜티 제품군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있는 사면 초과의 국면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틸렌 원가 곡선을 보시면 현재 한국 NCC의 에틸렌 생산 비용은 톤당 약 1,000달러 수준으로 빨간색 선인 글로벌 수요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한계 생산 설비로 분류된 일본 NCC 설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고비용 구간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세컨 웨이브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동의 ECC를 중심으로 한 신증설이 그래프 기준 왼쪽에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고효율 설비들이 증설되면서 글로벌 한계선인 그래프상의 빨간 선이 점점 왼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며 이에 따라 한국 NCC 설비 역시 일본처럼 조만간 한계 설비로 분류될 시점이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규모 측면에서도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유부문 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비교에는 유의가 필요하나 석유화학 부문만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규모의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3국 간의 사업 규모 격차는 단순한 외형 수준을 넘어 원료 조달, 수익성 방어력, 투자 여력 등 구조적 경쟁력의 차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국 간의 사업 역량 격차는 최근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변화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NCC 설비와 내수 시장 중심의 고정 수요 기반 등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높은 자금률과 고가 스페셜티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발판 삼아 최근 수익성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2년 이후 수익성 급락과 차입 부담 확대 등 전례 없는 이중 부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고의 상황에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과제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앞서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주력 사업부와 자산 매각 등의 자구책을 이행해 왔습니다. 다만 자구책 이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매각대금 유입에 따라 차입금이 일부 감소하였지만 부진한 영업 현금흐름으로 본질적인 채무상환 능력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본격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 계획을 목표로 국내 주요 10개 NCC 기업과의 자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는 여천 NCC,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을 중심으로 약 630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산산업단지 4개사, 울산 3개사를 중심으로 2027년 기준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총 1,460만 톤으로 집계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370만 톤의 감축 목표는 전체 설비의 약 25% 수준으로 각 산업단지별 구조조정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산 석유화학 단지를 보시겠습니다. 대산은 LG, 한화, 롯데, HD 현대 등 석유화학 사업의 비중이 높은 주요 그룹들이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설비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여수, 울산 등 타 석유화학 단지의 통합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산 산업단지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NCC 설비 통합안입니다. 롯데케미칼의 110만 톤 규모의 NCC 설비를 HD현대케미칼의 JV 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안인데요. 원료 도입 효율성과 향후 다운스트림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접 NCC 간의 통합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또한 현대오일뱅크라는 정유사와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설비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양사 간의 통합 방식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JV 출자에 있어 양사 간 자산가액 산정 등 협상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진행 경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여수 울산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인접 NCC 간 통합 외에 정유사와의 수직 계열화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재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의 경우 인접 NCC 간 통합 방식으로 본다면 여천 NCC, 롯데케미칼 간의 통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유사와의 수직 계열화를 고려한다면 LG화학과 GS칼텍스의 통합 방식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 역시 인접 NCC 간 통합을 고려 시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의 통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 등을 고려 시 SK에너지와 SOE를 활용한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업황 저하 국면에서 기업 간 협상 진행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실제 사업적, 재무적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시사점입니다.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채권은행 자율협약 시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자율협약이라는 표현이 혼재돼서 사용되다 보니 투자자들께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경우는 명확하게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채권은행 자율협약은 보시는 것처럼 정상 단계에 속하는 기업 간 사적 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부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시는데 그 경우는 실질적인 채무 재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인 즉 표상 두 번째 열인 광의의 부도에 해당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단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 시 등급 감시를 부여하고 이후 CCC에서 C로의 즉각적인 신용등급 조정이 있겠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스탠드스틸, 즉 기존 여신 한도 유지와 단순 만기 연장 등의 채권은행 자율협약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사적 합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진행 과정에서 설비 통합, JV 전환, 설비 폐쇄 등의 이벤트가 발생 시 사업 위험과 재무위험 변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신용등급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NCC 구조조정 사례별 보호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핵심 자산인 NCC 설비의 매각 또는 분할의 경우 표준 사채관리 계약서에 근거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라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존재하며 이외에도 상법 530조 11에 근거하여 연대상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변경에 따른 계열 분리의 경우에도
사채관리계약서 특약 조항에 기재된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각 회사별 이에 대한 대응 가능 여부와 캐시 아웃플로우 발생에 따른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신용평가 계획입니다.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계열의 지원 여력, 설비별 경쟁력과 후방 밸류 체인인 다운스트림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각사별 구조조정의 방향성이 상이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여천 NCC의 유동성 위기설은 한화와 DL그룹의 주주 지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국내 NCC 기반 석유화학사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가운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경우 신용 위험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저조한 수익성, 높은 재무 부담 등 복합적 부담 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유사한 크레딧 리스크가 타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개별 기업의 사업 및 재무 위험 변화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